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필름 메이킹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푸우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니 FX3의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다뤄왔던 카메라 세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종이 매뉴얼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 번씩 훑으려고 하니까 한 번씩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이 녀석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so fine, riding shotgun in my car. Top down when driving on the highway. The wind in our hair makes us look like movie stars. And you make me sing, yeah. Ooh, you make me sing, yeah. Oh, you make me sing, yeah. Ooh, you make me sing, yeah. Come on. I just wanna be close to your body, close to your body, close to your body. Oh, I just wanna be close. 총 4파트로 진행되는데요. 1부는 외부 버튼들과 휠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2, 3, 4부는 소프트웨어 세팅과 액세서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 될 것 같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간결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을 쭉 훑어볼 거고요. 그 후에 각 버튼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을 보죠. 1, 2, 3, 3개의 커스텀 버튼이 있고요. 또 3개의 4분의 1 라사홀과 큼지막한 레코딩 버튼, 멀티 셀렉터와 셔터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 알파 시리즈와는 좀 다르게 뒤쪽에 있던 멀티 셀렉터가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또 반대로 셔터 버튼과 함께 있었던 온오프 버튼은 여기 뒤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에 FX3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FX3는 기존의 알파 시리즈와는 좀 다르게 그립의 모양과 깊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버튼들의 위치와 파지법이 달라지게 된 거죠. 기존 카메라에 비해 엄지를 거치하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알파7S3는 이렇게 잡고 버튼들을 조정하게 되지만 FX3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파지해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립 깊이가 좀 더 깊어졌죠. 그래서 핸드헬드 촬영 시에 좀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요건 소니 캠코더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줌인아웃 레버로 바뀌었어요. 가운데는 MI 슈단자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있는 XLR 핸들이 바로 이곳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뒤쪽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잡음 없는 디지털 사운드를 4채널로 수음할 수 있습니다. 또 슈단자 양쪽으로는 내장 스테레오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앞쪽과 뒤쪽에 노출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는 2개의 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방향에서든 레코딩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3개의 탈리 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많은 버튼들이 붙어있는 후면입니다. 먼저 다양한 각도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위블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고요. 셀피 촬영이나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촬영 시에 상당히 편리하죠. 또 기존 알파 시리즈의 모드 휠이 FX3에선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슬로우 앤 퀵 모션이나 사진 모드 등으로 바꾸실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 5번 커스텀 버튼과 펑션 버튼, 재생 버튼, 마지막으로 4방향 클릭이 가능한 컨트롤 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측면입니다. 측면에도 한 개씩 4분의 1 라사홀이 있어서 케이지 없이 외부 장비를 바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CF 익스프레스 A 카드와 SD 카드를 모두 지원하는 2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CF 카드는 이렇게 앞면이 보이도록 넣어주시면 되고요. SD카드는 반대로 뒷면이 보이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코딩 옵션에 따라 어떤 SD카드를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 화질의 경우 V60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화질인 XAVC-SI를 쓰려면 V90 속도를 지원하는 SD카드나 CF 익스프레스 A 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자, 돌려서 반대쪽을 보시면 역시 4분의 1 라사홀이 있고요. 내부열을 방출하는 쿨링팬이 달려 있습니다. FX3에는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가장 좋은 화질을 내주는 오라이 10비트 코덱에서도 4K 60프레임으로 끊김없는 장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쿨링 시스템은 아래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옆쪽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의 커버를 벗겨보면 인아웃 단자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먼저 풀사이즈 HDMI 아웃 단자가 있는데요.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실 때는 이 HDMI 단자를 통해 16비트 로우 데이터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 인풋이 있고요. 촬영 시 오디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헤드폰 단자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USB 단자들이 보이는데요. USB-C, USB-A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 C 같은 경우는 충전과 외부 기기 연결이 모두 가능하고요. 타입 A는 외부 기기 연결만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C 타입이 대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A 타입 기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호환성 측면을 생각해서 두 개 모두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면에는 이 아름다운 풀프레임 센서가 보이고요. 6번째 커스텀 버튼과 AF 보조광, IR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안 했네요. 아래쪽은 4분의 1 라사홀과 쿨링팬 흡입구, 배터리 투입구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빼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소니 카메라의 특장점은 각 버튼들을 폭넓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FX3 같은 경우 6개의 커스텀 버튼 이외에도 컨트롤 휠과 버튼, 앞뒤의 노출 옵션 조정 휠까지 전부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세팅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장 초기화 상태의 세팅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위쪽 3개의 커스텀 버튼을 보시면 각각 아이리스, WB, ISO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아이리스는 조리개를 의미하고요. WB는 화이트 밸런스, ISO는 말 그대로 ISO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입된 플렉시블 노출 모드를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PASM 모드는 사진에 최적화된 노출 모드죠. P는 자동, A는 조리개 우선, S는 셔터 스피드 우선, M은 수동이죠.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M모드로 놓고 조리개나 ISO 등을 만져서 노출을 잡아왔는데요. 사실 이게 쓰다 보니까 적응된 거지 영상에 최적화된 모드는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대부분 셔터 스피드를 고정해 놓고 조리개나 ISO를 만져서 노출을 잡죠. 아니면 ND 필터를 쓰던가, 또 사진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을 담기도 합니다. 밝은 야외에 있다가 어두운 건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갈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노출 인자들을 자동으로 두고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 플렉시블 모드는 노출 인자인 조리개의 ISO 셔터 스피드를 수동과 자동, 고정 이렇게 3가지로 빠르게 변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플렉시블 노출 모드를 조정하는 버튼들이 바로 아이리스, ISO, 셔터 버튼입니다. 아까 아이리스는 조리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조리개가 고정됩니다. 휠을 아무리 돌려도 처음 잡아놓은 세팅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아래 조리개 옆에 A라고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조리개가 자동 모드로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이것도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ISO를 바꿔볼게요. 짧게 한 번씩 누르면 고정, 풀림, 길게 누르면 자동, 다시 길게 누르면 수동. 셔터 앵글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좀 생소하죠? 저도 처음에는 실수할까봐 중요한 촬영에서는 이 모드를 피했었는데요. 조금씩 사용해보니까 노출 잡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조절하고 싶은 노출 인자를 골라서 자동, 수동, 고정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까지 사진용 노출 모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플렉시블 노출 모드를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자, 돌아와서 남은 2번 버튼은 화이트 밸런스 메뉴로 바로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날씨나 조명에 맞도록 색온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세팅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은 멀티 셀렉터입니다. 이 버튼은 이름처럼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나 초점 위치를 바꿀 때죠. 스파 초점 영역에서 이 멀티 셀렉터를 눌러 초점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메뉴를 이동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자, 다음은 줌잉 레버입니다. 파워 줌 기능이 있는 렌즈는 당연히 모두 지원되고요. 기능이 없다고 해도 바디에서 지원하는 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FX3 메뉴로 들어가서 촬영 모드에서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줌 기능 있죠? 보통 선명한 이미지 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화질이 거의 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1.5배까지 당겨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1635 렌즈를 쓴다 할 경우에 35mm로 두고 1.5배를 당기면 52mm 정도가 됩니다. 결국 1635 렌즈를 가지고 1652라는 넓은 후각 범위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버튼. 이 버튼은 초점 확대 기능입니다. 수동 초점으로 촬영 시에 좀 더 디테일한 포커싱을 위해서 지정한 부분을 4배까지 확대해줍니다. 먼저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시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은 후에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4배 확대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초점이 잘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조정하시면 되겠죠. 다 되셨으면 다시 버튼을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펑션 버튼인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아래쪽에 퀵 메뉴들이 나오죠. 자주 쓰는 기능들은 굳이 메뉴로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에 올려두고 쓰시면 됩니다. 메뉴 누르셔서 설정으로 가시고 사용자 정의 설정에서 펑션 메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위쪽은 사진 메뉴, 아래쪽은 동영상 메뉴로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내가 자주 쓰는 메뉴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컨트롤 휠입니다. 아마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곳일 텐데요. 초기 값은 셔터 스피드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징해서 원하시는 기능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메뉴 내에서 이동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거 멀티 셀렉터랑 비슷하죠. 가운데 버튼은 엔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방향으로 각각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쪽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에 사용자 정의 설정 가셔서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4개의 정보창이 뜨는데요. 나는 뭐 이렇게 3개만 보고 싶다 하시면 원치 않는 정보는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피킹 온오프 버튼입니다. 이 피킹 기능은 포커스가 맞은 곳을 색깔로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메뉴에 초점 가셔서 5번 피킹 표시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피킹의 색과 정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보이도록 색상은 노란색, 피킹 레벨은 고로 세팅했는데요. 앞에서 소개했던 초점 확대 기능과 함께 좀 더 정확한 포커싱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왼쪽은 제브라 패턴 온오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노출 오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버된 부분에 빗금 무늬를 표시해주는 기능이죠. 밝은 부분에 이 빗금이 생기지 않도록 노출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또 적절한 피부톤 노출을 찾기 위해서도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브라 레벨을 50에서 60 사이쯤 두고 오히려 피부에 빗금이 가도록 노출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뉴 들어가셔서 노출 색상 보시면 여기 제브라 패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레벨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버튼은 정면에 있는 6번 버튼입니다. 소니 시네마 캠코더인 FX6나 9처럼 이게 앞에서도 영상 녹화가 가능하도록 녹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버튼들은 내 촬영 습관이나 취향에 맞도록 전부 바꿀 수 있습니다. 야외냐 실내냐 또는 짐벌 위주냐 삼각대 촬영이냐 등에 따라서 자주 쓰시는 메뉴들이 전부 다를 거예요. 이게 같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한 커스터마이징은 소니 카메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쓰임에 맞도록 자신만의 세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You got someone new, I know. FX 영상 매뉴얼 일부 하드웨어 세팅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세팅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부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 Need someone to hold my horses. Cause I go fast, yeah I go hard. Wanna find some peace, so I pray to God to find a way to fix it all.